어르신, 왜 매일 시래기를 15kg씩이나 사가시는 겁니까? 사람 사정이란 게 다 있는 법이지요. 괜한 걱정 마시오. 두 분 말씀을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접수되었거든요. 저도 지키려던 게 있습니다. 가게도 제 명예도요. 명예라면 이 노인네도 조금은 지키고 싶소이다. 오늘 사실만 확인하겠습니다. 시래기 15kg의 비밀. 확인하고 정리하시죠. 새벽 냄새가 채가시지 않은 골목에서 말다툼의 기척이 사라지자 시장 천막이 가볍게 흔들렸다. 두 사람 사이엔 오해가, 한 사람 마음엔 자존이 눌려 있었다. 무엇이 이 노인을 매일 같은 무게로 움직이게 했을까? 그리고 왜 누군가는 그 무게를 의심으로만 보게 되었을까? 답은 어디에 숨었을까? 하루 한 편,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하고 함께하세요. 저는 박서진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작은 식자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죠. 장사를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시장 사람들 얼굴은 이제 거의 다 알아요. 누가 몇 시에 오시는지, 어떤 걸 주로 사시는지,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윤만수 어르신이었어요. 어르신은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오셨어요. 리어카를 끌고 오시는데 걸음걸이가 좀 불편해 보이셨죠? 발목에 낡은 붕대가 감겨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동네 어르신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매번 사시는 게 똑같았어요. 시래기, 그것도 정확히 15kg씩이요. 첫 주에는 그냥 많이 드시는 분이신가 보다 했어요. 둘째 주가 지나도 똑같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니까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한 달이면 450kg이에요. 도대체 이걸 어디에 쓰시는 걸까요? 궁금했지만 함부로 여쭤볼 수도 없었어요. 어르신은 말씀이 별로 없으셨거든요. 물건값 치르시고 고개만 끄덕이시고 가셨죠. 그런데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어르신이 제 가게에서만 사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옆 가게, 그 옆 가게,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사시는 거예요. 마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재판매하시는 거 아닐까? 불법으로 되팔고 계신 건 아닐까? 고민을 며칠 하다가 결국 파출소에 전화를 했어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만약 정말 문제가 있는 일이라면 누군가는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수증 복사본이랑 매출장부까지 챙겨서 파출소로 갔습니다. 파출소에는 최도윤 순경님이 계셨어요. 젊은 분이었는데 꼼꼼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순경님이 물으셨죠. 혹시 어르신이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언덕 위쪽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는데 거기 사신다고 들었어요. 순경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메모를 하셨습니다. 독거, 고령, 동선 확인, 이런 단어들이 적히는 게 보였어요. 그러고 나서 순경님이 말씀하셨죠. 내일 새벽에 현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진 씨도 같이 가실래요? 저는 당연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신고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혹시 제가 괜한 일을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약속한 시간에 파출소 앞에서 순경님을 만났습니다. 날씨가 쌀쌀했어요. 안개가 발목까지 차올라서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였죠. 우리는 조용히 시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멀리서 어르신이 보였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계셨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한 가게에서만 사시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돌면서 조금씩 사시는 거예요. 순경님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일부러 분산시키는 것 같네요. 저도 그렇게 보였어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어르신은 시장을 빠져나와 언덕을 오르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도 거리를 두고 따라갔죠. 언덕 위에 낡은 컨테이너가 나타났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김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뭔가를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 냄새 같기도 하고 시래기 삶는 냄새 같기도 했죠. 창문 너머로 슬쩍 들여다보니까 실내에 시래기가 줄줄이 매달려 있는 게 보였어요. 순경님이 문을 노크했습니다. 3번 조심스럽게요. 안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고 나서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어르신이 서 계셨어요.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계셨는데 표정이 경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순경님이 신분증을 보여드리며 말씀하셨죠. 민원 확인 차 왔습니다.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어르신은 우리를 한참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신호였죠. 안으로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바닥에는 신문지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시래기 자루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 책상 위에 공책이 하나 있었어요. 열려 있었는데 글씨가 보였습니다. 오늘 배달 김은자 아이들 3. 순경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죠. 이건 판매용이 아니신가요? 어르신이 잠깐 웃으셨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팔 물건이었으면 벌써 팔았지요. 그러고는 무쇠소 쪽으로 가셨어요. 뚜껑을 여니까 김이 올라왔습니다. 시래기 볶음이었어요. 윤기가 흐르는 게 정말 정성스럽게 만드신 게 보였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순경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우리는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언덕을 내려오는데 순경님이 말씀하셨죠. 판매가 아니라 나눔인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히 하시는 걸까요? 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시는 걸까요? 다음 날 시장은 시끄러웠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누가 불법 재판매라는 말을 꺼냈고 그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죠. 제 가게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신고했다면서? 괜히 노인네 괴롭히는 거 아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장사도 제대로 안 됐어요. 손님이 확 줄었거든요. 그날 오후에 경로당 김은자 회장님이 오셨어요. 회장님은 동네에서 어른 대접 받는 분이셨죠. 서진 씨, 윤만수 어르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착한 양반이에요. 우리 동네에 몇 집이 그분 덕분에 끼니를 이어갔는지 몰라요. 아침에 문고리에 반찬이 걸려 있으면 그게 다 그분 손길이에요. 저는 멍해졌어요. 그런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회장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름도 안 남기고 받는 사람 체면 안 상하게 그렇게 몇 년을 하셨어요. 회장님이 가시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뭔 짓을 한 걸까요? 그때 계산대 밑에 작은 종이 쪽지가 보였습니다. 누가 놓고 간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일 마지막 나눔. 마지막 나눔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순경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순경님, 뭔가 이상해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경님도 걱정되는 목소리였어요. 내일 새벽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계속 뒤척였죠. 새벽이 되자마자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경님도 이미 나와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어르신을 기다렸어요. 시간이 지나자 리어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이 오고 계셨죠. 우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어르신은 골목을 돌면서 한 집, 두 집 앞에 상자를 내려놓으셨어요. 문고리에 작은 쪽지를 끼워 넣으셨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따뜻히 드시오. 상자 안에는 시래기 무침, 된장국 재료, 밥 한 덩이가 깔끔하게 담겨 있었어요. 정성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순경님이 몇 개나 되는지 세기 시작했어요. 한 상자, 두 상자, 세 상자. 저기 가는 집들이 다 어려운 집입니다. 순경님이 작게 말씀하셨어요. 맞벌이 집, 조손가정, 아픈 어르신들이 사는 집들이었죠. 어르신은 이 모든 걸 혼자서 하고 계셨던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제가 뭘 의심한 거죠? 어르신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름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조용히 선행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마지막 배달을 마친 어르신은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어르신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시장에도 안 오시고 전화도 안 받으셨어요. 저는 불안해서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순경님, 어르신이 이틀째 안 보이세요. 순경님 표정이 굳었어요. 실종 신고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을 이장님이랑 함께 컨테이너로 갔어요.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죠.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냄비는 비어 있고 밥 공기는 반쯤 남아 굳어 있었습니다. 한쪽 상자가 쓰러져 있었는데 그 밑에서 접힌 쪽지가 나왔어요. 순경님이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끝은 아내의 곁에서.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괜히 의심해서, 제가 신고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순경님이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먼저 찾아야죠. 우리는 수색을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섰습니다. 산을 뒤지고 골목을 찾아다녔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는데도 못 찾았어요. 읍사무소에 가서 기록을 뒤져봤습니다. 어르신 관련 서류가 나왔어요. 배우자 사망신고서였습니다. 사망 사유는 교통사고, 봉사활동 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부가란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시래기 반찬 배달 봉사를 이어가길 원함. 순경님이 말씀하셨어요. 부인께서 하시던 일을 어르신이 계속하신 거네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어르신은 돌아가신 아내의 뜻을 이어서 나눔을 계속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내가 하던 방식 그대로 이름 없이 조용히요. 컨테이너로 돌아가서 공책을 더 찾아봤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마지막 장에서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내일, 마지막.
마지막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디로 가신 걸까요? 순경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뒷산을 한 번 더 수색해 봅시다. 다음 날 새벽 수색대가 다시 모였어요. 뒷산 오르는 길은 낙엽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죠.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한참을 올라가다가 순경님이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달려가 보니까 바위 그늘에 누군가 웅크리고 계셨어요. 어르신이었습니다. 의식이 없으셨어요. 손에는 컨테이너 열쇠가 꽉 쥐어져 있었죠. 어르신, 어르신. 저는 소리를 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실려가시는 어르신을 보면서 저는 계속 울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무지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히는데 주머니에서 뭔가 나왔어요. 작은 쪽지 묶음이었습니다. 찢어지고 닳아서 글씨가 잘 안 보였는데 한 장을 펼쳐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끝나면 같이 가자. 아내가 생전에 남긴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약속을 지키려고 하신 거예요.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을요. 시래기 15kg은 그냥 반찬의 무게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평생 지켜온 약속의 무게였던 겁니다. 저는 병실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순경님이 옆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생겼네요. 소식은 빨리 퍼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경로당에 모였습니다. 김은자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가 빚을 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갚아야 해요. 저는 가게 앞에 칠판을 세웠어요. 오늘부터 시래기 반찬 무료 나눔. 첫 대접은 윤만수 어르신께.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채소를 사고 반찬통에 담아가면서 짧은 메모를 남겼어요. 당신의 손맛을 기다렸습니다. 순경님은 복지센터랑 협력해서 배달 루트를 정리하셨어요. 조선가정, 독거노인, 아픈 분들 집 순서대로 지도에 표시를 하셨죠. 저는 가게 뒷주방에서 시래기를 손질했어요. 양념을 개고 버무리고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레시피 노트를 보다가 한 문장을 발견했어요. 소금은 말보다 적게, 손길은 기억보다 많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어르신이 살아온 방식이 그대로 담긴 말이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어요. 병실에 면회를 갔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사진이 세워져 있었어요. 어르신의 아내 사진이었습니다. 어르신의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죠. 윤만수님 들리세요?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르신 서진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어르신은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셨어요.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어르신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순경님도 오셨어요.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르신. 병실 탁자에 시래기 무침 한 접시가 놓여 있었어요. 동네 분들이 만들어 온 거였죠. 어르신이 코끝으로 냄새를 맡으셨어요.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처럼요. 며칠 뒤 어르신은 퇴원하셨어요. 병원 복도에서 저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르신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지 않소? 그러나 함께하면 괜찮아질 것이오. 순경님이 차 문을 열어드렸어요. 우리는 마을회관으로 갔습니다.
마당에 커다란 솥이 준비돼 있었어요. 김은자 회장님이 앞치마를 메고 계셨죠. 오늘은 우리가 배운 손맛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레시피 노트를 펼쳐놓고 누구는 씻고 누구는 썰고 누구는 불을 보고 어르신은 벤치에 앉아서 그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눈동자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조리대 앞에서 시래기 물기를 짜면서 속으로 숫자를 세었어요. 하나, 둘, 셋. 그 수는 사과의 수이자 다짐의 수였습니다. 첫 번째 그릇에 국물이 담겼어요. 주말에 가게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했죠. 열어보니까 영수증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기 장부 사이에서 봉투 하나가 떨어졌어요. 2015년 12월 밀린 채무 변제. 이름 칸에는 윤만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해 겨울이 떠올랐거든요. 가게가 어려워서 빚을 못 갚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문 앞에 봉투가 놓여 있었죠. 따뜻한 국물도 함께요. 그 덕분에 빚쟁이가 돌아갔었어요. 그게 어르신이셨던 거예요. 제 이름을 묻지도 않으시고 제 체면을 살려주셨던 분이요. 그런 분을 제가 의심하고 신고했던 겁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마을회관으로 달려갔어요. 부엌은 벌써 분주했습니다. 저는 벽 한쪽에 작은 액자를 걸었어요. 이 부엌은 조용한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문장을 읽었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죠. 어르신은 아무 말씀 없이 주걱을 드셨어요. 한 숟갈 떠서 맛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을 아주 조금만 더 넣으시오. 말보다 적게, 손길은 기억보다 많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회관 현관에 작은 동판이 붙었습니다. 윤만수 부부 기념 부엌. 어르신이 손사래를 치셨어요. 이런 건 부끄럽소. 그냥 시래기 삶던 곳이면 돼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이름을 숨기셨다면 우리는 이름을 비워두겠습니다. 동판 아래는 비어 있었어요. 이름이 새겨지지 않았죠. 대신 빈 칸만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아이가 물었어요. 왜 비어 있어요? 김은자 회장님이 대답하셨죠. 누군가 오늘 마음을 내면 그 이름이 잠시 머물 자리가 있어야 하거든. 순경님은 나눔 루트를 공문으로 등록했어요. 익명 배달 원칙, 체면 우선, 도움받는 이의 자존 보호. 부엌에 노랫가락이 퍼졌습니다. 어르신은 잠깐 눈을 감으셨어요. 아내가 웃는 얼굴이 떠올랐나 봐요.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약속이 제자리를 찾았구먼. 저녁이면 공동부엌 앞 마당에 긴 식탁이 놓였어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접시에 시래기 볶음, 된장국, 김오름밥이 차례로 담겼죠. 저는 마지막 자루 하나를 어르신 앞으로 밀었어요. 이건 제 몫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제 일을 배웠습니다. 어르신은 수저를 들기 전에 두 손을 모으셨어요. 아이들 쪽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많이 드시고 내일은 너희가 한 상자씩 들고 가보지. 아이들 어깨가 조금 올라갔어요. 순경님은 서류 가방을 닫으셨습니다. 오늘부로 시래기 나눔 사건은 종결합니다. 이후는 관례가 됩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죠. 사건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밥상이죠. 사람들의 웃음이 김처럼 퍼졌어요. 식탁 위 수증기가
천천히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급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어요. 새벽의 습기는 여전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새 현수막이 걸렸어요. 매일 15kg의 온기. 저는 첫 바구니를 리어카에 올렸어요. 순경님은 주간 배달표를 들고 동선을 점검하셨죠. 아이들은 학교 가방을 메고 빈 반찬통을 흔들었습니다. 김은자 회장님이 따뜻한 차를 한 잔씩 건네셨어요. 언덕 위 컨테이너 지붕에 아침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래 벤치에서 어르신이 쉬고 계셨어요. 손바닥을 펴서 볕을 받으셨죠? 손등의 흉터가 얌전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어르신이 천천히 일어나서 리어카 손잡이를 잡으셨어요. 오늘은 내가 앞장서겠소. 저는 뒤에서 밀었습니다. 바퀴가 굴러가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마을은 그 소리를 들으며 문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시래기 15kg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서로의 자존을 다치지 않게 보듬는 우리가 사는 방식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리어카가 골목을 돌았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어디선가 아침밥 짓는 냄새가 났어요. 문고리에 걸린 반찬통을 보고 누군가 고맙다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집, 두 집, 세 집. 조용히 나눔을 이어갔어요. 이름을 남기지 않고 체면을 지켜주면서요. 이게 바로 우리 동네의 방식입니다. 어르신이 가르쳐 주신, 아내가 물려주신, 이제 우리 모두가 이어가는 방식이죠. 시장이 조금씩 깨어났어요. 가게 셔터가 하나둘 올라갔습니다. 상인들이 인사를 나눴죠. 오늘도 나눔 가시는구먼. 네, 오늘도 다녀오겠습니다. 리어카 바퀴 소리가 경쾌했어요. 어르신의 발걸음도 전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 의심했던 그 15kg이 결국 우리 동네를 바꿨구나. 의심이 신뢰로, 오해가 이해로, 개인의 선행이 공동체의 관례로 바뀌었습니다. 그 무게는 여전히 15kg이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눠지고 있었어요. 회관 부엌에서는 오늘도 무쇠솥이 김을 뿜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 조용히 양념을 개고, 누군가 정성스럽게 버무리고, 누군가 따뜻하게 포장하겠죠. 소금은 말보다 적게, 손길은 기억보다 많이. 그 원칙을 지키면서요.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나눔이 뭔지, 진짜 선행이 뭔지. 그건 화려하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이름 없이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하는 거죠. 그게 어르신이 평생 지켜온 방식이었고, 이제 우리가 배운 방식입니다. 리어카가 언덕을 내려왔어요. 이제 마지막 집만 남았습니다. 문고리에 반찬통을 걸고 쪽지를 끼워 넣었어요. 오늘도 따뜻히 드시오. 어르신이 하늘을 올려다 보셨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고맙네, 당신. 약속 지켰소. 작게 속삭이는 어르신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렸어요. 아내에게 하는 말인 걸 저는 알았습니다. 약속을 지켰고, 이제 그 약속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시장으로 돌아왔어요.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계산대 위에 메모지가 한 장 있었어요. 내일 배달 명단이었죠. 김은자, 아이들 3. 이순희, 어른 1. 박영수, 할머니 1. 숫자를 세어보니
오늘보다 2집이 더 늘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르면 되니까요. 15kg이든 20kg이든 그 무게를 우리가 함께 지면 되니까요. 저녁이 됐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좋은 하루였습니다. 나눔이 있는 하루, 온기가 있는 하루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회관 앞을 지났어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내일 배달할 반찬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죠.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제가 신고했던 그 일이 결국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니. 물론 제 잘못이 컸지만 그래도 끝이 좋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무사하셔서 다행이고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눔을 이어가게 돼서 다행이에요.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어디선가 개가 짖었어요. 평범한 동네의 평범한 밤이었지만 이제는 전과 다릅니다. 우리에겐 나눔이 있고 온기가 있고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내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리어카를 끌고 반찬을 나르고 조용히 문고리에 걸어둘 거예요. 받는 사람은 누가 줬는지 모를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시래기 15kg. 그건 단순한 무게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약속, 한 사람의 사랑, 한 사람의 평생이 담긴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동네 전체의 마음이 담긴 무게가 됐죠. 저는 오늘 밤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을 바로잡았고, 선행을 배웠고, 공동체의 일원이 됐으니까요.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계속 나눔을 이어갈 겁니다. 매일 15kg의 온기를 싣고요.